네, 최근 일어난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만 SNS상에서는 우리 군의 지뢰라는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괴담은 과거부터 국가 위기 상황마다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괴담에 빠지는 이유와 괴담이 만든 공포의 근원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동철 심리학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SNS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뢰 사건이 우리 군의 지뢰였다. 군의 자작극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중국에서 그 텐진 폭발 사고 관련해서도 뭐 독극물 비를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 그 메르스 사태 때도 괴담이 참 많았잖아요. 네. 이런 괴담을 왜 저희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될까요? 괴담이 이제 일상화됐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네. 조금 대형 사건, 대중들이 관심 있는 사건이 터지면 다 괴담하고 연결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때에 비해서는 네. 이번 그 목함 지뢰 폭파 사건은 상당히 좀 군의 발표를 신뢰하고 넘어가는 듯했어요. 예. 근데 한 2, 3일이 지난 이후에는 바로 역시 괴담이 유포되면서 그것이 아군 지뢰에 의한 자작극이다. 예. 북한에게 이제 공을 떠넘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뭐 공작, 전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회자되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엊그제죠. 수도권의 이 일요일 저녁에 굉장히 강한 폭우가 내렸는데 그 비가 온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SNS를 통해서 텐진에서 날아온 독극물이 들어있는 비다. 맞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괴담이 아주 즉각적으로 유포가 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 때는 메르스가 공기로 감염이 된다. 이미 전국에 퍼져 있을 것이다. 네. 뭐 이 대중교통수단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요. 지난해로 넘어가 보면요. 세월호 참사 그 가슴 아픈 사건 이후에 이 유병언 회장에 대한 추격전 사망 소식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도 유병언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네네. 그 백골은 유병언 회장의 이 사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천안함 괴담. 그래서 결국은 또 2011년 한미 FTA가 이제 그 발효됐을 때 이 의료 비용 관련 괴담이 있었죠. 앞으로 맹장 수술 한 번 하면 4, 5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이 치과 진료 한 번 받으면 수백만 원이 든다.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럴듯하게 유포가 됐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최초의 시효는 그전에도 괴담 비슷한 것들은 있었지만 이 정치적인 괴담은 MB 정부 초기의 광우병 사태 정도로 우리가 아마 올라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괴담의 일상화, 이제는 너무 좀 새삼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효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짚어주셨는데 당시 그 괴담 전파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때는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일단은 이제 이 정부 측의 실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 미국의 이제 정부와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공표가 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이제 개방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자 하필이면 그 시점에 이제 국제적으로 광우병이 문제가 되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상파인 MBC에서 PD 수첩이란 프로그램에서 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광우병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이 쇠고기 개방 압력에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정치적 해석이 되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촛불 시위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전파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가 바로 국내에는 이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면서 스마트폰이 또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SNS의 보급과 함께 이러한 좀 괴담의 확산의 양태가 더 좀 이제 급속화된 것이 아닌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철 박사님, 지금 이제 뭐 앞서 저희가 쭉 점검을 해봤는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재난 같은 거, 특히 메르스도 뭐 이제 연관될 수 있죠. 뭐 그런 상황에 이제 괴담들이 많이 유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유포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괴담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믿게 되는 심리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괴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신뢰하지 않는 어떤
모호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카더라식의 이제 비밀들이 만들어지기도 되고 억측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불안한 심리를 가지게 되면 사실 카더라를 실제적으로 믿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사실이 근거와 이론을 살짝 더딥혀 놓는다면 예. 그건 사실 진짜와 같은 그런 심리를 갖게 됩니다. 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매스컴 SNS 상에서 어떤 병원의 어떤 병원장이 예. 예를 든다면 어떤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거쳐 나가면서 예. 나의 이론이 붙고 저 사람의 이론이 붙고 자꾸 이론이 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론을 가지고 예. 영상을 조작해서 붙이기도 하고 예. 소리도 넣기도 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사실과 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흥미와 재미로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사회의 아주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괴담이 퍼지는 이유, 또 괴담을 사실로 믿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네네. 일각에서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의 성향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성향에 대한 부분들은 예. 국가적인 일단 이게 집단에 대한 성향이 있는 거고 네. 개인에 대한 성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봤었을 때는 집단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IMF를 통해서 상당히 불안 심리가 조장이 됐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고 대외적으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가치관이 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건들을 정부가 은폐하는 경우처럼 보여지기도 했었었고 예.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저희들 국민 자체가 좀 급하고 그리고 또 뭔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확장이 되면서 발전이 더 많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혹시 그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괴담은 더 자극적일수록 많이 확산된다. 그렇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인간의 심리가 어떤 부분에 더 자극적인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면 더 네. 자극적인 것들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부분들을 완성을 시켰지만 예. 또 제3자가 제 거를 보면 예. 아니야. 이거에 더 어떤 것들이 더 입혀졌었을 때 더 완성이 될 거야라고 하는 식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SNS는 검증이 되지 않는 자료, 몇 가지의 자료, 그래 몇 줄에 대한 네. 그 얘기가 사람과 사람을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이 이야기가 두 줄이 된 게 아니고 세 줄, 네 줄, 10줄 그리고 사진 여러 가지들이 뭉쳐지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 괴담이 확대 재생산된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미 SNS가 많이 지금 보급이 됐고 앞으로 더 보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괴담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적 질적인 면에서 네. 시간적인 속도라든가 예, 예. 확산의 범위에 있어서 점점 증폭이 될 겁니다. 사실은 옛날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그렇죠. 속담이 나온 자체가 입소문의 무서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 조상들도. 그리고 이제 이 매스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방송에 한번 나온 이야기가 그걸 나는 직접 봤어. 나는 그 사람 직접 알아. 예. 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쳐서 술자리라든가 뭐 우리가 그냥 이제 농담, 잡담을 하는 자리에서 퍼져나가면 네.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근데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 몇 시간 동안 한번 이제 잘못 터진 괴담이 한 2~3시간이면 거의 전 국민의 대다수에게 도달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극적이기까지 하다면 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 아무개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실시간 검색어가 포털에서 계속 바뀌고 있죠. 예.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스캔들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보고 네. 여기에는 또 저는 어떤 사회 심리가 작동한다고 보냐면 한국 사회가 워낙 격동이 많은 곳이고 이 불신이 많은 곳이고 예. 그다음에 정보, 어떤 연고주의를 통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들었어 하고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주변 커뮤니티에서는 일종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보를 신뢰해라고 예. 하면서 정보를 주는 사람들에게 의존도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사회적 지위 일종의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뿌려주는 역할. 네. 그래서 SNS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속칭 찌라시 정보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로 전달해주는 주요 친구가 있게 마련이죠. 매개자가. 그런 사람들은 그 정보를 뿌려주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위신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경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점점 속도는 가속화될 거고요. 아마 이 SNS를 통한 괴담의 확산 어찌 보면 쉽게 막을 수가 없는데 가십이라든가 흥미요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국가 정책 부분이라든가 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뭐 남북 관계 이런 거 관련해서는 괴담이 여론에 잘못 영향을 미치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정부 당국이 이런 것을 대처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에볼라 사태 때 우리 메르스와는 좀 달랐는데 네. 정보를 투명하게 빨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괴담을 막는 것은 팩트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사실 외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괴담을 또 다른 논리와 이론, A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다. B라는 학자는 반론을 얘기했다. 해봐야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돌고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오직 팩트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침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처법까지 이제 해결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의 에볼라 사태 그 진화 방법 결국에 신속하게 발빠르게 소통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김동철 박사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네네.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집단, 그러니까 즉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다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집단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사회 문화가 문제가 되고 괴담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만은 예. 사실은 경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에 연결시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그 심리적인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봐서 네. 정부든 예를 든다면 어떤 정당이든 예. 기업에서 예를 든다면 유령 작가, 예. 고스트라이터들이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소통 얘기하셨었는데 소통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사태나 괴담은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투명한 소통만이 괴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동철 심리학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